요즘 금값 뉴스 볼 때마다 가슴 철렁하신 적 있으시죠? 금한 돈이 80만 원을 넘었다는데 지금 들어가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 노후자금 괜찮을까? 아,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걱정 요즘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만 해도 금 한 돈이 86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저는 20년간 금과 은, 원자재 시장만 파고든 자산 분석가 박진우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동의 시작일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5년 동안 오를 구간을 통째로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금값은 도대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 걸까요? 금값은 위기가 왔을 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할 때 금값이 오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데이터로 확인한 지금 금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판단 기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 몰라도 됩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 금리가 내려갈 때, 그리고 금 프리미엄이 5%를 넘을 때, 이 세 가지 신호만 알면 충분합니다. 왜 그런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금을 언제 사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요즘 금값 때문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 오늘이 바로 그 불안을 끝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금값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 상담실에 이정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금값 오른다길래 혹시 몰라서 급하게 샀는데 며칠 만에 떨어지니까 너무 겁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정수님이 금을 산 그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때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7%나 비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만 금이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급하게 들어가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례도 있어요. 최영호님이라는 분은 달랐어요. 이분은 매달 10만 원씩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지금은 비싸다고 말려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매달 사셨죠. 그렇게 5년이 지났더니 원금의 2배를 훌쩍 넘게 불리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언제 사고 언제 쉬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힘이 생기실 거예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께 분명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좋은 정보 나누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금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전해드릴 단 하나의 원칙은 불안했던 노후 자금을 확신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원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신 돈과 금, 이 둘의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실질 금리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들리시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5%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돈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은행에 돈 넣어봤자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금으로 몰려갑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지난 20년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바뀐 시기마다 금값이 평균 40% 이상 올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0세의 김명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물가가 5%씩 오르던 시기에 예금 대신 금을 조금씩 사셨어요.
한 번에 몰빵하신 게 아니라 나눠서 사신 거죠. 그렇게 자산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를 금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전부 다 옮기시면 안 돼요. 금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실질 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면 금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해요. 요즘 은행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느낌 받으시죠? 그게 바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볼까요? 달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돼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달러가 약해지면 같은 돈으로 금을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달러와 금의 관계입니다. 지난 100년 데이터를 봐도 달러가 약세일 때마다 금값이 올랐어요. 이건 거의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제가 아는 66세 조용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달러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금을 조금씩 추가로 사셨어요. 그렇게 꾸준히 모으시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셨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달러 약세 얘기가 반복되면 금을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 잠시 쉬는 것도 전략이에요. 무조건 사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달러 지수가 약해질 때 금이 오른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세 번째 신호는 국내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 시세로 계산하면 금 한 돈이 75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80만 원에 팔린다? 그럼 5만 원이 프리미엄이죠. 이게 5% 이상 차이 나면 과열 신호입니다.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프리미엄이 5%를 넘어선 다음에는 평균 2주에서 3주 안에 가격이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윤미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프리미엄이 6%일 때 금을 사셨는데 한 달 만에 손해를 보셨어요. 너무 비쌀 때 사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금값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제 시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환율을 곱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금값과 비교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이 5% 넘으면 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프리미엄 구간에서는 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이익입니다. 혹시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프리미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금을 사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금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첫째는 실물금입니다. 금은방 가서 금을 직접 사는 거죠. 손에 쥘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긴 해요. 그런데 보관이 문제예요. 집에 두자니 도둑 걱정되고 은행 금고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실물금은 소장용이나 선물용으로 조금만 사시는 게 좋아요. 둘째는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 만드시면 돈 넣을 때마다 금으로 바꿔줘요. 1g씩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한테 좋아요. 매달 10만원씩, 20만원씩 넣으시면 자동으로 금이 쌓입니다. 관리도 쉽고 안전하죠. 제가 만난 74세 박선자님이라는 분은 금통장으로 10년간 꾸준히 모으셨는데 안정적으로 수익 내셨어요. 셋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이건 주식처럼 거래하는 건데요. 세금이 안 붙어요. 일반 금거래는 부가세 10% 내야 하는데 KRX는 면제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장기 투자자 중에 60% 이상이 KRX에서 세금 없이 거래해서 수익 보셨어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넷째는 ETF예요. 금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살 수 있어서 편해요. 제가 아는 69세 최문식님이라는 분은 ETF로 금 투자하시는데 관리가 간편하다고 좋아하세요. 장기 분할로 꾸준히 사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금광주입니다. 금 캐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면 금광회사 주가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변동성이 커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5% 안쪽으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안정을 원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까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려면 금통장,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KRX, 장기 분할로 모으시려면 ETF, 실물로 갖고 싶으시면 보관용으로만 조금,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금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산입니다. 금은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예금도 하시고 다른 데도 투자하세요. 둘째, 장기입니다. 금은 단타로 먹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3년, 5년은 보고 가셔야 해요. 셋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뉴스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정해진 규칙대로 꾸준히 사고 꾸준히 모으는 게 답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이한수님이라는 분은 20년간 매달 정액으로 금을 사셨어요. 주변에서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셨더니 자산이 4배 넘게 불었어요. 장기 분할 매수하신 분들과 단기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평균 2.5배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으세요. 그게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합니다. 뉴스나 소문에 흔들리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정한 투자 규칙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원칙만 지켜도 노후 자금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금만 보지 마시고 은도 함께 보시라는 겁니다. 금은 안전벨트고 은은 가속 페달이거든요. 이제 금과 함께 가야 할 또 하나의 자산, 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이 저장 가치를 지키는 자산이라면 은은 산업 수요가 만드는 자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금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가치가 있지만 은은 실제로 쓰이는 데가 많아요. 전기 제품, 반도체, 태양광 패널, 다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은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공장에서 은을 많이 쓰니까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커요. 오를 때는 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라요. 1970년대 보면 금값이 2배 오를 때 은값은 3배 넘게 올랐어요. 2000년대에도 비슷했죠. 그런데 떨어질 때도 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은은 전체 귀금속 중에서 30%에서 40%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금보다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금과 은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시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귀금속에 100만 원 투자하신다면 금에 70만 원, 은에 30만 원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금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은으로 수익을 더 내는 거죠. 금과 은을 함께 보유하시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요. 혹시 은 투자도 함께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전기차, 태양광, 이런 친환경 산업이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 다 은이 들어가요. 산업이 발전할수록 은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은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은을 사는 방법도 금이랑 비슷해요. 실물은, 은통장, ETF 다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은통장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관리도 쉬우니까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ETF로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물 은은 보관이 더 어려워요. 금보다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물보다는 금융 상품으로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금과 은의 비율을 잘 맞추셔야 해요. 금 70%, 은 30%, 아니면 금 60%, 은 40%,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은을 50% 넘게 가져가시면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금으로 중심을 잡고 은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금만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고 금과 은을 같이 가져가신 분들도 계세요. 5년 뒤에 비교해 보니까 금과 은을 같이 가져가신 분들이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물론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장기로 보니까 결과가 좋았죠. 이게 바로 분산의 힘입니다. 은에 투자하실 때도 원칙은 똑같아요.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마시고 나눠서 사세요. 매달 정액으로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모으시는 겁니다. 은값이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팔지 마시고 오히려 더 사는 기회로 삼으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은도 금처럼 우상향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는 게 답이에요. 금으로 지키고 은으로 불리는 전략 이해되시죠? 금은 안전벨트예요.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이죠. 은은 가속 페달입니다.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이에요. 이 둘을 적절히 섞으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안전만 추구하면 수익이 적고 너무 수익만 쫓으면 위험해요.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과 은 말고도 다른 자산도 함께 보유하세요. 예금도 하시고 부동산도 있으시고 주식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 놓으시는 겁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금과 은은 그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만 차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데 두시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위기 오면 금 오른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기 이후에 오릅니다. 왜냐면 위기가 오면 각국 정부가 돈을 풀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금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돈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그리고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은 비로소 빛을 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못된 상식 첫 번째, 금은 위기 때 바로 오른다? 아니에요. 위기 직후에 오히려 떨어질 때도 많아요. 위기 이후 돈 풀릴 때 오르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 두 번째, 금은 언제 사도 괜찮다? 아니에요. 국내 프리미엄이 5% 넘을 때는 기다리셔야 해요. 잘못된 상식 세 번째, 금은 전부 다 사야 한다? 절대 아니에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 금리 보세요. 물가가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금으로 옮기세요. 달러 지수 보세요. 달러가 약세면 금을 늘리세요. 국내 프리미엄 확인하세요. 5% 넘으면 기다리세요. 방법은 금통장이나 KRX나 ETF 중에 고르시고요. 매달 정액으로 꾸준히 사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에서 몰빵하면 떨어질 때 겁나서 팔게 돼요. 그럼 손해보죠. 뉴스 보고 흔들리면 사고 팔고 반복하게 돼요. 수수료만 나가고 수익은 안 나요. 단기로 욕심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금은 단타 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 원금의 2배 이상 불릴 수 있어요. 10년 뒤엔 더 커지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금값이 떨어져도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살 기회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바로 원칙의 힘입니다. 노후 자금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자산은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세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여러분이 편한 금액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금통장 만드시고 자동이체 걸어 놓으세요. 그럼 매달 자동으로 금이 쌓여요. 그 작은 꾸준함이 5년 뒤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뒤에도 똑같이 고민만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은행 앱 켜세요. 금통장 메뉴 들어가세요. 매달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딱 5분이면 끝나요. 그 5분이 여러분 노후를 바꿉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본 건 딱 하나예요. 원칙을 지킨 사람은 성공하고 흔들린 사람은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현실 전략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으로 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타이밍 잡는 법, 함정 피하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금과 은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둘 다 관심 있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